챗 GPT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일반인 대상으로 이제 강연을 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인공지능이 일반인 대상으로 너무 쉬운 얘기만 하면은 뭐 어디나 찾을 수 있는 내용이고,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또 수학 나오면은 또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대중 강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중간점을 좀 이제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오늘 발표를 그 중간 정도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챗GPT와 인공지능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챗GPT란 그 사실 단어가 많이 알려져서 익숙하긴 하지만 그 GPT가 무슨 뜻인지 사실은 잘 이해 못하신 분들 많을 걸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의부터 해보면은 챗GPT는 그 GPT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챗봇,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인공지능 모델이고요. 그런데 이제 GPT 모델을 기반으로 했다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GPT란 영어로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Generative는 이제 생성형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Pre-trained는 사전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건데, 요거가 이제 인터넷에 존재하는 엄청난 많은 텍스트 문서를 미리 학습을 해두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챗 학습을 추가적으로 했다. 그런 관점에서 사전 학습된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는 딥러닝 모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딥러닝이란 이제 일단은 어떤 셀프 어텐션이라는 그 기법을 적용한 딥러닝 모델인데요. 이제 입력이 텍스트가 이제 단어가 상당히 이제 길 수 있죠. 그런 입력 길이가 긴 것 중에서 어디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중요도를 이제 평가를 해서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럼 이제 트랜스포머는 아무튼 딥러닝 모델인데, 그럼 이제 또 딥러닝이란 무엇인가?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일종인데 또 머신러닝은 무엇인가? 머신러닝은 또 인공지능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인공지능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퀴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How are you? 다음에 Thank you and you가 있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요? 챗GPT.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아주 오래전에 영어를 배우신 분들은 여기에 fine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챗GPT에 물어보니까 챗GPT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답은 아니죠. 여기 챗GPT가 얘기하기를 good, great, okay, not bad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실 여기에 챗GPT의 특징을 요 하나의 예시로 많이 좀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문장을 그 완성을 시키는 것이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fine이라는 것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 공감이라는 것은 왜 생겼느냐 보면은 우리가 많은 문장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감을 한다는 겁니다. 챗 GPT도 이 세상에 많은 문장들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fine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발견되더라. 그래서 챗GPT도 여러 가능성 중에 fine을 1순위로 이제 추천을 해준 거죠. 챗GPT의 이제 또 대표적인 예시가 그 뭐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요약입니다. 요약. 그래서
한국의 동화 토끼와 거북이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니까 토끼와 거북이는 한국 전래 동화 중 하나로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결국 승리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전체적인 줄거리를 아주 짧게 잘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 GPT가 대화를 하는 기본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요약을 잘한다. 왜냐하면은 이 텍스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텍스트일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텍스트들을 잘 요약해가지고 새로 만들어낸 텍스트일 것이다. 그런데 제가 대충 읽어봐도 토끼와 거북이에 대해서 상당히 핵심만 잘 뽑아서 요약을 해준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또 재밌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동화 토끼와 사슴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참고로 챗GPT4로 실험한 결과고요. 이제 챗GPT4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전 거보다 훨씬 더 개선됐다고 하는데 토끼와 사슴은 한국의 전래 동화 중 하나로 벌써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 이야기는 간교함과 지혜로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 동화인데 이렇게 뻔뻔스럽게 교훈까지 자기가 만들고 스토리도 만듭니다. 뭐 사슴은 빠른 다리를 가졌지만 어쩌고저쩌고 또 뭐 새끼 노예를 뭐 풀어주고 해가지고 결국 지쳐버리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문장만 보면은 진짜 무슨 저기 어디 문헌에 나올 법한 그런 신뢰감이 가는 문장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챗 GPT의 이제 현실입니다. 오늘 이제 챗 GPT가 이제 왜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챗 GPT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의 사람의 일상 언어를 이제 자연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자연어뿐만 아니라 컴퓨터 언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도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이제 깃허브의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여기 10번째 줄 여기까지 사람이 이 위에를 작성을 하고 그 인공지능한테 다음 코드를 완성해줘 하면은 이 파란색 부분을 자동으로 완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사람이 코멘트를 뭐 get average runtime of successful launch in seconds 이렇게 해서 이 아래에 자기가 구현하고 싶은 것을 사람이 이해하는 자연어로 이제 설명을 해둔 거죠. 그럼 사람이 이해하는 이 자연어를 이 기계어죠. 그 컴퓨팅 랭귀지로 생성을 해준다. 그래서 이게 그 챗 GPT가 일반적으로 자연어 생성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컴퓨터 랭귀지도 생성을 매우 잘한다. 그 최근에 이제 챗 GPT가 GPT-4를 기반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여기에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개선이 되었습니다. 요 그 보라색 부분이 GPT 3.0 기반이고요. 요 초록색이 4.0인데 4.0에서 조금 더 진한 부분이 이미지 정보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 말은 기존에는 챗 GPT는 그 언어 모델이었습니다. 언어만 텍스트만 입력을 받을 수 있었는데 GPT-4에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또
사운드 같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을 받을 수 있게 성능이 기능이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를 이제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입력 이제 텍스트 모델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텍스트만 처리했을 때에 그 미국의 이제 변호사 시험이 여기 어디 왼쪽에 이쯤에 있는데 기존에는 간신히 합격을 하는 수준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월등히 이제 사람에서도 이제 잘하는 축에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부 이미지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이제 제공해주면은 성능이 더 뛰어나게 된다. 그래서 어떤 그 성능과 또 다룰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GPT-4에서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지 관련돼서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챗GPT에 넣어주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 그림에서 그 재미있는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많이 이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아이폰의 아이폰은 최신 기기고 요것은 오래된 그 코드 이제 그 모니터 연결하는 오래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오래됐고 이것은 최신 기기고 서로 이제 매치가 안 되는 것이 이제 뻔히한 부분이다. 이렇게 챗GPT가 그림을 해석을 하고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예시.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텍스트 입력만 됐는데 이렇게 이미지도 챗GPT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것도 그 챗GPT4의 이제 그 샘플인데 이게 뭐가 이상하냐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택시 뒤에서 다림질을 하는 것은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도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질문자의 질문을 대답을 해주는 이런 기능이 GPT-4에서 지금 되고 있다. 그럼 이제 GPT-3에서 GPT가 이제 1부터 있었습니다. 1부터 GPT-1이 2018년인가요? 그때쯤 나왔는데 그 인공지능의 그 파라미터, 그러니까 모델의 사이즈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 모델의 사이즈가 모델의 파라미터라는 것이 무엇인지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이 그 모델의 파라미터가 많아질수록 이해할 수 있는 다양성이 많아지고 그리고 반면에 필요한 컴퓨팅 파원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 사이즈가 그 다양성에 비례할 수도 있고 이것을 사용하는데 개발하는데 필요한 그 돈과에도 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러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수십억 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이 이거 한번 학습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컴퓨팅 파워가 들어간 게 뭐 GPT-3가 이미 그 시절에도 GPT-3도 그 아무나 이제 학습을 하지 못하는 규모였는데 그 뒤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사실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에 기반해서 성공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으로서 또 엄청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자세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슈 몇 가지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게 최근 3월 30일 기사인데요. 삼성전자에서 챗 GPT를 허용을 해줬더니 내부 대비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어서 바로 이제 폐쇄를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챗 GPT가 너무 이제 좋은 답을 주고 있다 보니까 그 회사의 일에 관한 그 텍스트를 물어보고 거기서 이제 답을 얻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챗 GPT에 입력된 데이터는 전부 그 오픈AI 회사에서 학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기밀에 속하는 것은 외부로 유출되면은 이제 안 되는 것을 아직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잘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챗 GPT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챗 GPT는 일단은 GPT를 기반한 언어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GPT 모델을 일단은 만들고 그것을 챗 GPT 모델로 이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GPT 모델을 먼저 만드는 것을 사전 학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사전 학습은 특히 비지도 학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터넷에서 수많은 문장들을 모아서 그 단어의 임의의 단어를 하나를 딱 뺍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뭔지 맞추도록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답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맞았느냐 틀렸느냐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그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별도의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데이터 자체의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따로 필요 없는 학습이죠. 이것의 장점은 라벨링, 정답지를 사람이 주어야 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텍스트는 그냥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져다가 추가적인 라벨링 코스트 없이 학습을 시킬 수 있다가 매우 장점이 됩니다. 다만 단어 하나 뺀 다음에 그것을 맞추는 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사실 그것 자체는 어떤 실용적인 목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특정한 목적이 없는 어떤 작업을 의도된 학습이라고 이제 부르고, 그것을 일단은 한번 학습을 하는 것을 이제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학습한 모델이 있는데 그냥 단어 다음에 올 단어가 무엇인지를 비교적 잘 맞춥니다. 근데 사실 또 잘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확도 면에서는 사실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How are you? Fine, thank you에 그 텍스트의 문장은 정답은 fine이지만 뭐 good도 들어갈 수 있고 뭐 ok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사전 학습의 정확도는 매우 떨어지는데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니 얘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단어와 문맥을 이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man과 woman이 어떤 비슷한 유사성이 있는 관계에서 뭐가 조금 달라. 그런데 king과 queen이 그 다른 게 약간 비슷해. 그래서 이렇게 그냥 빈칸 맞추기를 하다 열심히 시켜보니까 맨과 우먼의 관계가 킹과 퀸의 관계와 유사하더라 라는 것을 얘가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도되지 않은
이런 대규모의 학습이 그냥 언어 전반에 걸쳐서 이해력을 높여주더라. 거기에는 뭐 I 다음에 보통 M이 많이 나오더라. 그런데 I 다음에 바로 뭐 헬로우가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꼭 뭐가 정답은 아니지만 이 다음에 나와선 안 될 단어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문법이나 문맥도 자연스럽게 파악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아무튼 뭐 특별한 목적이 없는 그냥 모델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특정한 목표, 대화를 생성하는 목표의 모델을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질문과 답변, 실제로 존재하는 질문과 답변의 쌍을 주고 이것을 물어봤을 때 이러한 답을 내뱉도록 학습시킵니다. 지도학습이 정답을 알려줘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강학습. 강학습은 지도학습과 비슷하긴 한데 정답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fine이라는 단어를 했으면은 너 잘했어. 그런데 뭐 good이라고 했을 때는 뭐 아까보다 못했지만 조금 잘했어. 근데 이제 엉뚱한 뭐 school 이런 게 들어가면 넌 못했어 라고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컴퓨터가 예측한 값을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을 하는 그런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이제 강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비지도 학습에서 학습된 모델을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학습을 하는데 지도학습과 강학습을 해서 나온 게 챗 GPT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 학습된 모델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주어서 학습을 더 섬세하게 모델을 바꿔 나가는 것이 파인 튜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지도 학습, 정답이 없는 데이터로 사전 학습을 한 다음에 정답이 있는 데이터로 파인 튜닝하는 이러한 전이 학습을 자기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자기지도 학습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이 학습도 여기에 이제 라벨된 데이터가 많은 경우가 있으면은 이제 지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라벨된 데이터가 적은 것에 전이 학습을 시킬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그렇지 않고 비지도 학습을 한 다음에 전이 학습을 하는 것을 이제 자기지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챗 GPT가 사실 성공한 이유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이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텍스트를 비지도 학습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파인 튜닝을 했다. 요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성공 요인이고요. 그리고 요 비지도 학습에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래를 내다보고 적절히 투자를 해서 실현이 됐다.